안녕하세요. 김영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9년 11월 6일 수요일입니다. 마침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발표되었는데 예상치보다 훨씬 미약하게 발표되어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이런 식이면 강남권 등 핵심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은 오르지 않을지라도 규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강남 새 아파트와 서울 대부분의 부동산, 과천, 분당, 폭등 지역 이 집값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코스피는 보합권 글로벌 증시는 상승과 하락으로 갈라졌으며 안전자산인 금과 은은 폭락하였고 달러는 상승 중입니다. 부동산 큰일 났다. 집값 폭등 중 최악의 분상제 추가 대책 없다. 여기 보시면 계속 올라가니까 또 한 채 잡을까? 그럴까요? 이 잠자리에 있으신 부부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네요. 아파트에서. 자, 오른쪽 보면 돈은 날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집값이 계속 거품이 올라가게 되면 터지고 폭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11월 6일 민간 분양가 상한제 핀셋 규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번에 그렇다면 정부가 핀셋 규제를 했는데 과연 핵심 모멘텀이 뭐냐? 11월 6일 민간 분양가 상한제 핀셋 규제. 자, 첫 번째, 민간 분양가 상한제 27개 동을 지정했다는 거예요. 27개 동. 강남이 22, 비강남이 5개 동입니다.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만약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추가 지정. 그러니까 이 27개 말고도 몇 개가 되든지 뭐 분양가를 높이거나 하면은 추가로 지정하겠다. 근데 이건 약점이 있습니다. 지금 분양가를 잡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뭘 잡는 게 목표입니까? 그렇죠. 기존에 집값을 잡는 게 목표인데 이 정부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양가를 잡기 위해서 뭐 추가로 지정한다? 그럼 기존 아파트 뛰는 것은 어떻게 하려고요? 대책도 하나도 내놓지 않고 정말 초등학생도 그 정도 대책은 내놓을 것 같은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세 번째,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 이 말은 저번에도 했어요. 그래서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말잔치입니다. 부산 전역과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조정 대상 지역 규제에서 해제했다. 자, 규제 해제는 당연히 뭐 해야겠죠. 왜?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을 규제로 묶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폭등한 지역들을 너무 지금 봐주기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그만큼 안 좋은 것도 있고 선거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의 70%가 집값 하락을 원하기 때문에 만약에 집값이 상승하게 되면 이 정부는 참패다. 이제 결과 보시면 알 거예요. 자, 11.6 부동산 대책 긍정과 부정평가. 전반적으로 저도 뉴스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역시나 기레기들과 또 건설사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다고 비판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정신이 트인 분들은 너무 소극적으로 지정을 했다. 너무 핀셋 규제가 예상보다 적다. 이런 어떤 판단이 앞섭니다. 자, 그 다음에 긍정적인 요인은 솔직히 찾아볼 수가 없는데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 진원지인 강남 재건축. 이거의 상승폭을 막았다. 그렇죠. 폭등 진원지인 강남 3구 아닙니까? 자, 이곳에 비싼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을 막음으로써 다른 지역들이 우후죽순처럼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막았다. 두 번째, 핵심 지역 재건축을 규제해서 집값 하락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부정적인 요인이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지역이 너무 축소됐다. 서울 집값 폭등 지역인 왜 목동은 안 잡아요? 흑석동, 부가현, 뭐 이곳만 있겠습니까? 서울 지역은 다 불쏘시개예요, 지금. 지금 서대문도 얼마나 올랐는데요. 자, 서울 대부분을 지금 지정하지 않았고 또 경기도도 과관입니다. 과천, 분당 이런 데는요 서울보다 더 뛰었어요. 광명, 성남, 안양, 하남 아예 이런 곳들은 집값 폭등 지역은 지정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부정적 두 번째, 이번에는 추가 규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분양가 상한제로만 집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언급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아예 없어요. 집값이 상승 중인데 말뿐인 한간 대책에 불과하다. 말로 무슨 엄포를 여러분들 말로 엄포 드는 시대입니까 지금이? 뭐 국민들이 바보나요? 지금 모든 건 다 내팽개치고 선거에만 지금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 아파트
구축 잡기 위한, 이걸 잡으려면요, 이걸 올려야 돼요. 종부세, 보유세 이걸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가 대책이 전무합니다. 부정적 세 번째, 이번에는 선거용 대책이라고 한번 폄하해 볼 수가 있어요. 최소한의 핀셋 규제로 선거 피해 최소화 전략. 제가 보기에는 본인들이 선거 피해를 안 보려고 하는지를 몰라도 이번에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참패라고요. 이거 여론조사에도 나오는데 왜 그걸 안 하는지. 자, 집값 계속 상승하면 정부 여당 선거 참패는 뻔하고요. 이제라도 집값 잡기에 올인했으면 합니다. 제가 정치적 방송을 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자, 오히려 현재 이 정권을 응원해야죠. 그렇지만 지금 이런 시기인데 어떻게 응원을 하겠습니까? 자, 비판을 통해서 계속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게끔 해야죠. 자, 집값 상승 시에 예상되는 추가 규제. 지금 이걸 하나도 안 했어요. 보세요. 분양가 상한제 확대했어야 하는데 생각보다 축소. 주택 거래 허가제까지도 지금 해야 합니다. 집값이 지금 엄중해요. 종부세 강화해야 하고요. 보유세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고가주택들. 1주택 양도세 혜택도 축소하고요. 일시적 2주택도 축소해야 돼요. 재건축 40년 연장은 당연한 것 같고요. 임대 비율을 대폭 확대해서 재건축 재개발로 불로소득을 얻을 수 없도록 해야 하고요. 전세자금 대출을 폐지하고 임대주택 사업 축소 및 혜택 폐지, 이것도 폐지해야 돼요. 이렇게 추가 규제가 널려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어느 하나 끄집어내지를 않았네요. 자, 속도를 좀 내볼까요? 민간 분양가 상한제, 여기 말씀드렸듯이, 자, 서울시 총 27개 동, 먼저 강남부터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송파,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서초,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용산, 한남, 보강, 마포, 아현, 영등포, 여의도, 성동, 성수동, 일가, 강동, 길동, 둔촌. 지금 집값을 잡아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KB 매매 전망지수 흐름. 지금 이 3월달 바닥치고요. 잘 보세요. 2018년 9.13 대책 때 133. 지수가 100m로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4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자, 지금 7월부터 계속 지금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이제 머지않아서 10월이 이러니까 11, 12월달 만약 올라가게 되면 나란히 하겠네요. 93 대책. 집값은 이미 신고가 찍었고요. 서울 같은 경우.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과 집값 폭등. 자, 이게 지금 0입니다. 0.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무현 정부는 양반이라고.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집값 올라간 것보다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집값 올라간 게 더 훨씬 커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여러 대책이 있지만 구체한 거 8.2 대책이 있었고 9.13 대책이 있고 얼마 전에 10일, 뭐 사실상 오늘 이제 10 그리고 6 대책 보시면 계속 지금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뛰었습니까? 그러다가 여기 떨어지는 거 잠시 떨어졌네. 이게 0이니까. 그럼 올라가고 있으면 정신을 차려야죠. 자, 최근 1년간 매매 및 전세 변동률을 한번 볼까요? 우선 저번 달 대비 10월 달 보시면 10월 21일 대비 10월 28일부터 볼게요. 전국 0.4 비슷하고요. 수도권 0.7에서 0.8로 올랐고, 그 다음에 지방은 좀 떨어졌고, 서울은 올랐고, 자, 전반적으로 지금 한 달 사이에서도 수도권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도 지금 뭐 하락한 곳과 상승한 곳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하겠죠. 자, 작년 12월 5일부터 현재 10월 7일까지입니다. 작년 겨울부터 계속 빠졌죠. 여기까지는 빠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지금 이렇게 상승 중이잖아요. 상승 중이면 막아야죠. 그리고 이 상승이 재밌는 게 여기 지금 많이 빠진 것으로 보이잖아요. 이거 전국이라서 그래요. 전국이라서. 서울만 놓고 이렇게 안 빠졌죠. 그래서 이 올라간 게 여기 떨어진 것보다 더 올라서 지금 신고가예요. 서울 25개 구 모든 구가 신고가라고요. 그것도 상당히 높은 신고가입니다. 자, 서울 주택 종류별 중위 매매 가격 보시면 강북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2017년 1월달, 2019년 9월달, 이제 문재인 정부 때를 보시면 44% 올랐고 강남도 48%나 뛰었어요. 서울 평균이 46%. 쉽게 말하면 50%. 근데 이것도 냉정하게 말하면 50%가 뛴 게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70% 뛰었어요. 집값이 실질적으로는.
자, 서울 중위 아파트 가격과 구별 상승률 볼까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자, 6월 달에 8억 3천, 이게 지금 9월 불과 3개월 만에 8억 7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네요. 서울의 모든 동, 서울,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마포, 용산, 성동 계속 치고 가고 있고요. 자, 0.65%나 상승했네요. 자, 몇 달 동안? 4달 동안요. 자, 대치 음마, 도곡 레슬, 잠실 헬스, 바닥장에서 8.81억 있던 게 20.45. 대치동 음마 아파트. 자, 도곡 레슬 10.55였던 게 22.45. 자, 잠실 헬스, 자, 9억이었던 게 19.5억. 놀랍죠?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실상입니다. 자, 이번에 분당, 성남, 인천, 지방도 볼까요? 지금 분당구, 이게 지금 다 플러스입니다. 위에서 놀았으니까. 0.28, 0.2, 0.24, 좀 더, 0.03, 0.20. 지금 이 정도는 정말 높은 가격의 상승이에요. 서울을 추월했어요. 더군다나 수성구, 중원구도에 지금 심각합니다. 집값이. 특히 재개발 위주로 폭등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아무 액션도 취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나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것도 모를 것 같아. 반등하는 인천 집값, 인천도 지금 마이너스 돌다가 다 플러스로 전환했고요. 거기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과천 보세요. 지금 0.17, 0.25, 0.24, 0.25. 정말 무섭죠? 하남도 보세요. 지금 고공행진이죠? 자, 광명 보세요. 0.48, 0.3. 지금 이런 것들은 다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 때려야 할 것들이에요. 지난달 이후에 반등한 지방 주요 광역시. 지금 대전 계속 폭등 중이고, 울산, 대구. 지금 집값으로 경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나 봐요. 자기들 노력으로 돌파해야지 왜 집값으로. 이건 돌파가 아닙니다. 집값 버블 터지면요, 이거 난리 나는 거예요. 자, 이거 조심하세요. 그렇다고 제가 그러면 집을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자, 어떻게 정부 정책이 너무 생각보다 약해서 좀 비판을 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잡고자 하는 15억짜리는 2013년에 6, 7억밖에 안 했던 거예요. 이게 올라왔다는 걸 까먹지 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15억에 잡는 게 아니라 16, 7억에 잡는 거예요. 호가가 그렇게 돼 있어요, 현재. 그러면 이걸로 잡으면 앉은 자리에서 1, 2억 그냥 덤탱이 씌워갖고 잡는 거예요. 만약에 6개월 더 올라가면 뭐 하겠습니까, 좀. 자, 6개월만 조금만 빠졌다. 6개월 후에 조금만 빠졌다. 그래도요, 이거 호가는 몇 명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아래로 빠지면 13, 4억이에요. 결국 이 사람은 그냥 단기간에도 2, 3억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올라가면 또 뭐 하겠어요? 세금 덩어리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민주택, 이제 서울에 중간 정도 되는 한 8억대 아파트, 실거래 8억은 4억이 뛴 거예요. 호가가 지금 9억에 10억. 그러니까 9억, 10억이 거래된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대부분 8억에서 지금 이렇게 호가가 뛰었는데 이걸 잡게 되면요, 6개월 만에 6, 7억으로 추락을 해요. 뭐 90억이 왜 갑자기 추락하냐. 이건 몇 건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가 기준이 돼가지고 이렇게 빨리 빠져버린다고요. 잠도 안 와요, 이때. 자, 이제 좀 싸다고 하는 5억, 싸 보이니까 배수하는데 이게 2.5억짜리가 올라온 거예요. 호가 지금 5.5억에서 6억입니다. 얘 조금만 빠지게 되면요, 4.에서 4.5억까지 이렇게 5억 밑으로 추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지나면 이 높게 잡았다가 이 밑으로 추락하는 우를 범할 수 있어요. 이걸 좀 더 상세적으로 얘기하자면, 자, 15억짜리, 자, 6억. 자, 지금 내가 15억에 매입했다. 좋아. 17억까지 뛰었다. 자, 지금 정부 초노까지 못 잡아가지고 2억 충분히 뛸 수 있어요. 자, 근데 얼마가 뛰든지 잘 기억하세요. 10년, 9년 뛰지 않습니다. 이건 부동산만이 아니에요. 자, 특히 수도권은 3에서 5년 사이클이 계속 반복됐다고 했잖아요. 뛴 만큼 떨어져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15억에서 안 뛰면 15억에서 떨어지니까 좀 덜 떨어지는 거고, 만약 17억에서 떨어지면 더 떨어지는 거고, 19억에서 떨어지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2년 동안이나 잘해서 올라가 준다면 좋은데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적어요. 그러면 결국 바닥은 이렇게 17억에 잡아가지고 11억까지 추락할 수 있는 아주 이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4억 손실.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래요. 지난 과거의 어떤 결과치는요, 과거와 현재의 결과치 갖고는 뭐라고 안 해요. 예를 들어서 5억, 아까 지금 내가 말했던 이거. 자, 6억짜리가 15억으로 올랐다. 15억 간다 하면 뭐 뻥 틀지 말라고 그럴 거야, 아마. 근데 결과가 15억 오면 당연한 듯이, 그건 됐고, 그래요. 그건 됐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나중에 11억 떨어진다. 거짓말하지 마라. 정말 떨어질까요? 만약 진짜 이 상황 되면 그건 됐고 그래요 또. 이게 사람의 아주 고약한 심보예요. 이거 제가 그냥 적은 거 아니에요. 시뮬레이션 돌린 거라서 꼭 제 생각도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자, 4억짜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8억에 매수했다. 그럼 얘 운 좋아가지고 9억 뛰었다. 얘는 결국은 언젠가는 한번 떨어지는데 지금 가격 밑으로 한참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5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요. 이 사람은 무려 8억에 잡았기 때문에 3억이나 손실 보는 거예요. 얼마 뛴 거를 보고 잡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2022년 1.5억 손실. 이런 식으로. 5억이 잡으면 뭐합니까? 5.5억이나 6억 하면 뭐예요? 결국은 떨어질 텐데. 최근에 TV 방송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무료 특강에서 사람들 우글우글 하게 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팔아먹더라고요. 지금도 안 늦었다. 지금 정부도 권하고 있지 않느냐. 자, 여러분들 당하지 마세요. 지금 계속 집값이 이 돈더미에 쌓여 있네요. 자, 언제 추락할 것인지. 어찌되었든 강남 대장주인 재건축이 타격을 받을 것은 사실이므로 집값이 더 오르면 언제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추가 지정한다고 하였고 추가 대책도 나올 수 있으므로 당분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 유료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와 다음에서 1000만명 부동산의 꿈을 검색 후에 가입하시고 대표 전화로 전화 주시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앞서가는 김정갑의 경제부동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